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 언론의 어떤 그 평가 지수가 굉장히 국제적으로 낮아졌다는 건 뭐 이미 다 뉴스가 다 나와서 알고 있는데 그 정부 초기부터 지금까지 그래봤자 한 2년 반 정도 되는 시간이었습니다만 언론이 혹시 뭐 순치됐던 그런 면은 없었던가? 그에 대한 자성, 반성 뭐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은 윤석열 정부라든가 특히나 이른바 스스로를 보수로 표방했던 정부들에서 기본적으로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행정행위들이 다수 등장했었고 사법적 고발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게 주로 반영돼서 나오는 이제 이 효과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왜 우리나라 언론은 실제로 자유를 억압하는 정부에 대해서 보이는 태도와 그렇지 않은 정부에 대해서 또 상대적으로 덜한 정부에 대해서 보이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다르냐. 이걸 정파성이라고 볼 거냐.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정파성과는 좀 다른 요소들이 있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언론들이 일제시대 이후로 계속해서 가지고 있던 불행한 역사의 좀 연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최근엔 이거를 정세 추수형 언론이라고 좀 부르고 있는데요. 정세 추수형? 당시 권력 구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를테면 정치적 스펙트럼이라든가 말하는 논조들이 달라지는 현상. 이것이고 보수적 정부들에서 언론 탄압 내지 억압이 강했을 때 움츠러드는 것이 바로 이것의 결과물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언론을 힘으로 제압하지 않는 정부에 대해서는 두려움 없이 비판하고요. 사납게 대하는 권력에 대해서는 움츠러드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언론 일반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각 매체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서적으로 앞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정파적 성향의 매체별로 약간은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 때 비판적인 정부가 많이 움츠러들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은 움츠러들 수 있습니다. 특히 방송 같은 경우는 얘는 방통심의가 자꾸 걸면 귀찮습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방통심의에 갔었거든요. 그러면 아 이렇게 얘기하면 방통심의에 걸릴 수가 있겠구나. 귀찮잖아요. 좀 바쁜데. 그러니까 표현이나 디테일에서 기술적으로 약간씩 움츠러들 수도 있는데 쓸기사를 안 썼냐? 저는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윤석열 정부 때 윤석열 정부가 입틀막을 워낙 심하게 해서 훨씬 많은 비판 기사가 전 나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나 이전에 민주당 정부 했을 때는 이른바 이제 보수적 성향이 강한 언론들에서 훨씬 또 그쪽에 비판 기사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물론 윤석열 정부가 워낙 강압적이었기 때문에 약간씩 움츠러드는 모습은 보일 수 있겠지만 저는 시청자들이나 독자들이 눈치챌 만한 일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견이 다른데요. 예를 들면 바이든 날리면 사건 때요. 그 당시에 그 보도를 했던 언론사들이 제가 알기로 한 100개 정도 됩니다. 이렇게 그 받아쓰고 보도했고요. 신이 나는 그 반지 쪽팔려서 비속어 발언을 보도한 MBC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전용기에 MBC 취재진의 탑승을 배제하기로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 MBC에 대한 그 전용기 탑승 배제는 그런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방심위부터의 사법적인 규제들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저는 언론에 대해 자유에 대한 심각하고 근본적인 위협이고 행정행위를 통한 위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언론 단체들은 뭐라고 얘기했으나 언론이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윤석열 정부의 언론관을 가지고 집단적으로 저항했다고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